요즘 부동산 시장의 이슈 중 하나라고 하면 대출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별로 정해놓은 2021년 대출 한도액이 어느 정도 이제 다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도액이 다 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대출은 없다라고 이제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지금 주택시장 보면은 난리죠.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 전세 대출까지도 지금 막히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신 분들도 염려가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가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죠. 대출도 막히고 있고 세금 부담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틈새 시장 상품으로 자기 자본 10%에 내지 20%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했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직 투자 전이신 분들, 계획하고 계신 분들,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건가? 당연히 고민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 분양권 상태가 되겠죠. 앞으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대출에 대한 문의도 점점 많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지식산업센터의 잔금 대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중도금 대출 그리고 잔금 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걸 먼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잔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저희가 상담 맛집으로 준비하는 상담실 겸 사무실로 사용할 가산 에이스 골드타워에 배포가 되었던 은행별 대출 안내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막 준공된 건물들을 가보면은 문 앞이든 복도, 문 안쪽에 문 틈 사이로 이런 대출 안내문, 인테리어 안내문, 인터넷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날라옵니다. 아직 분양 전이라서 은행 가서 상담할 내용이 없다,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안내문이라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준공되는 건물들에 한번 가보세요. 건물 1층부터 해서 복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호실 앞에 이런 거 막 널려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이 은행에서는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실제 호실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각 은행별 담당자한테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자료는 가산 에이스 골드타워, 지금 현재 입주가 한창 진행 중인 곳입니다. 가산 에이스 골드타워에 뿌려졌던 은행별 대출 안내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은 먼저 KB 국민은행입니다. 대출 대상은 가산 에이스 골드타워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자가 되겠고요. 대출 한도,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의 최대 80% 이내입니다. 지원시설은 분양가의 최대 70% 이내. 대출 금액을 보면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을 보면은 여기 안내 자료를 보면은 시설 자금으로 대출이 되는 거고요. 대출 방식을 보면은 일시 상환 방식이라고 있죠. 1년 이내. 그리고 신용 등급 및 담보 비율에 따라 최장 3년 이내가 가능하다.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게 3년 후 이제 일시 상환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3년 뒤에 이제 갚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3년 뒤에는 갚아야 되느냐? 원칙은 갚아야 되는데 그 시점에 가서 같은 내용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해서 계약을 연장하라는 거죠. 이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 금리 적용되는 걸 보면은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하면은 최저금리가 2.12부터 4.89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용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겠고요. 다음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대출 한도를 보면은 분양가의 70%에서 80% 이내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취급, 가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 최저 연 2.37%, 최고 연 14%까지 나타나는데 대출 기간을 보면은 건별 대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3년에 최장 10년까지 연장 신청 가능하다. 여기 우리은행은 3년 기간에 이제 최장 10년까지 연장은 가능하나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같은 경우는 이자만 납부하는 게 아니죠. 내가 대출 비율 80%를 받았다. 그럼 이 80% 대출받은 금액을 3년이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누는 거죠. 36개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겁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이런 조건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으신 손님, 상가 분양받으신 손님 둘 다 대출 한도는 감정가의 최대 80% 범위 내라고 되어 있지만 최초 분양받으신 경우에는 잔금 대출은 분양가의 8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 변동 금리로 최저 연 2.18에서 최고 3.29%입니다. 2021년 7월 7일 현재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 안내문 아래 보시면 이게 언제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산 에이스 골드타워 같은 경우는 입주 지정 기간 내에는 이게 유효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을 보겠습니다. 3년 만기 부분 원금 분할 상환 방식이다. 3년 만기되는 거고요. 부분적으로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이 기본이 되는 건데, 옆에 있죠. 단 담보 유효가 이내 취급 시 일시 상환 방식.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3년의 기간을 두고 만기되고 나면 일시 상환 방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은행이고요. 네, 다음은 또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이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는데요. 대출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죠. 같은 은행일지라도 지점별로 대출의 비율, 대출 조건이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각 은행별로 확인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분양가의 최대 90% 이내, 상가는 70% 이내, 기숙사는 70% 이내. 이건 최대치입니다. 부가세 제외 기준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대출 금리 최저 연 1.99%에서 최고 연 3.68%. 이건 은행 내부 신용등급 1등급일 때고요.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담대와는 정말 많이 다르죠. 주담대 요즘 3% 초중반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2% 초반부터 3% 중반까지 굉장히 폭이 다양하게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분양받은 가산 에이스 골드타워 잔금 대출 어떻게 받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추석 전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분양은 개인 사업자가 아닌 신생 법인으로 받았습니다. 대출은 85% 받았고요. 그리고 대출의 이율은 2.59%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변동금리로 약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받았죠. 신생 법인의 대출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신생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보다 대출 비율이 굉장히 낮다, 대출이 좀 더 까다롭다 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각 은행별로 여러 군데를 비교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대출을 비교했을 때 여기가 가장 최적의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결정을 한 거고요. 실제 대출 비율은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90% 이상까지도 높일 수 있었으나 90%가 넘어갔을 때 이율이 3.2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3.2%의 이율로 더 받는 것보다는 85%의 2.59가 가장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대출 조건을 적용을 해서 잔금을 치르고 인테리어하고 이제 상담할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처럼 상담 맛집 상담하실 분들은 저희 처리 카페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